여기에 로스트 인 서울이라고 있는데 사람들이 열광해요. 이건 좋아요가 180만이고 뷰는 850만이 나왔어.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 재밌게 본 댓글 중에 하나가 뭐 테루스 티바티바디 어쩌고 저쩌고 변우석 이렇게 써 있는 거야.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지 하고 보니까 안녕하세요, 고양식당입니다. 하이. 재밌는 글을 봤는데 좋아요 27만 개 받은 대한민국 풍경. 이게 진짜 좋아요를 27만 개 받은 거야. 근데 진짜 별거 없거든요. 어린이 보호구역에 빨간 벽돌로 지어진 2층짜리 주택에, 그리고 그 옆에는 뭘로 지어진지 모르는 하얀 빌라? 그런 거에, 그 옆엔 최신으로 지은 것 같은 특이하게 생긴 건물에, 그리고 좀 멀리 보이는 뭐 완전 고층 빌딩은 아니지만 한 중형 빌딩. 서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이 풍경. 그리고 이 위에 South Korea is waiting for us라고 써 있는 이게 좋아요가 27만이야. 그래서 틱톡에서 찾아가 봤거든요. 지금은 29만이야, 좋아요가. 그리고 이게 100만 뷰가 나왔어. 왜? 사람들이 이렇게 왜 열광을 하지? 그래서 이것만 그런가 하고 제가 찾아봤거든요. 한국에 관한 길거리 영상 중에 이거보다 더 터진 게 있어요. 어떤 외국인 분이 로스트 인 서울이라고 올렸는데 진짜 별거 아닌 비가 내리는 어린이 보호구, 그러니까 어린이 보호구역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외국인들이. 어린이 보호구역에 비가 내리고 가로등이 있고 여기에 로스트 인 서울이라고 있는데 사람들이 열광해요. 이건 좋아요가 180만이고 뷰는 850만이 나왔어.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 재밌게 본 댓글 중에 하나가 뭐 테루스 티바티바디 어쩌고 저쩌고 변우석 이렇게 써 있는 거야.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지 하고 보니까 이게 인도네시아어인데 뭐 변우석이 나에게 우산을 씌워줄 것만 같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선제 없고 투여를 굉장히 인상 깊게 본 거죠. 왜 이렇게 우리나라 길거리에 낭만이 심어질까? 우리나라의 길거리는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에서 조금 열등감의 대상이기도 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는 다르다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외여행을 이제 많이 가기 시작했을 때 20-30년 전 해외여행은 랜드마크 중심의 여행이었죠. 미국에 가면 자유의 여신상, 프랑스에 가면 에펠탑, 일본에 가면 후지산, 뭐 오사카 성 이런 데를 가는 여행이었다면 그 패키지 중심의 랜드마크 중심의 찍고 하는 여행 다음으로는 어떤 여행이 왔냐 하면 그 나라의 로컬에 되게 집착하기 시작했어. 로컬 동네를 가는 거를 되게 좋아하기 시작했어. 뭐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해외여행 가는 곳은 일본이니까 일본에 가면 길거리에 가서 사람들이 많이 열광했단 말이야. 주택가에서 그냥 막 사진을 찍고 일본 사람들은 생각하겠지. 왜 강코쿠진들은 주택가에서 사진을 찍지? 근데 일본뿐만 아니라 뭐 미국에 가서도 마찬가지야. 그 지저분한 뉴욕의 뒷골목과 마천루들 사이에서 타임스퀘어에 가서 전 세계 사람들이 와서 사진을 찍어요. 유럽에 가도 마찬가지죠. 유럽 소도시를 굳이 찾아가서 거기서 사진을 찍고 놀아요. 왜 그럴까? 거기에 대한 낭만이 있었기 때문이죠. 다른 나라에 여행을 갔다 와서 많이 얘기했어요. 우리나라의 골목길은 너무 지저분하고 아름답지 않다. 정비를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깨끗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도시 사업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렇게 열광했던 이유가 뭘까요? 물론 절대적인 미감에 대한 열광일 수도 있어요. 그러한 낭만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런 절대적 미감에 대한 낭만은 유럽, 이탈리아 도시, 그때 그 가장 번영했던 문명부터 지금까지 이루어진 가장 번영했던 문화가 그대로 남아있는 듯한 역사 속으로 들어간 듯한 그 절대적 미감에 대한 동경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유럽. 그건 유럽이에요. 일본에 대한 동경은 절대적 미감에 대한 동경이랑은 좀 달라. 왜냐면 일본을 얘기하면 우리는 흔히 일본 감성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니까. 유럽 감성과 일본 감성의 느낌은 달라. 일본의 길거리, 빌라. 물론 우리나라보다 좀 더 예쁘고 깔끔하게 지어놓은 느낌이긴 하지만 사실 그렇게까지 열광할 만한 것은 아니란 말이야. 근데 왜 우리는 그런 길거리를 보면 마음이 몽글몽글해지고 그럴까? 우리가 여태까지 소비했던 일본 컨텐츠들의 힘이라는 거죠. 애니메이션에 봐서 봤던 아따맘마, 짱구, 뭐 이런 옛날부터 봤던 애니메이션부터 시작해서 일본 드라마가 한국 사람들에게 굉장히 익숙하단 말이에요. 제가 중고등학교 때 선생님이 뭐 시험 끝나고 고쿠센 같은 거를 보여주시기도 하셨고, 뭐 고독한 미식가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고로상이 인기가 지금도 굉장히 많고, 수많은 일본 콘텐츠들 때문에 우리는 일본의 골목길 자체에 대한 낭만을 갖게 됐어.
그럼 미국도 한번 봅시다. 미국도 길거리가 미감적으로 엄청나게 아름다워서 우리가 낭만을 가지느냐? 그건 아니란 말이야. 제가 미국을 놀러 갔을 때 그냥 길거리 한가운데 있는 그 모텔들 그런 데를 보면 뭔가 신기해. 왜냐면 내가 본 영화에서 저런 곳에선 많은 일들이 일어났거든. 미국 도로 한가운데 있는 가스 스테이션들 또는 미국 다이너라고 하죠. 24시간 하면서 들어가면 커피 주고 팬케이크 먹고 이럴 수 있는데 그런 데만 보면 신기해. 가서 사진도 찍고 싶고 거기서 음식도 먹고 싶어. 왜? 우리가 봤던 수많은 콘텐츠들 속에서 그 이야기들이 그곳에서 벌어졌기 때문에. 다이너는 늘 존재했고 도시나 뉴욕의 그곳이나 계속 존재했어. 근데 그게 그렇게만 존재했다고 사람들이 그곳에서 낭만을 가지진 않았다는 거죠. 스파이더맨을 보고 뉴욕을 간 사람과 뉴욕에 관한 영화를 아무것도 보지 않고 뉴욕에 간 사람의 감흥은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죠. 일본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일본 콘텐츠를 정말 아무것도 안 봤다면 일본의 골목길이 우리에게 몽글몽글하게 느껴졌을까? 글쎄요. 전혀 안 그랬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 데를 갔다 와서 한국의 골목길은 지저분해. 재미없어."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지만 지금 보면 그 "골목길이 별로야. 재미없어. 감성 없어."라고 했던 거는 어쩌면 낭만이 부족했던 게 아니라 서사가 부족했기 때문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한국 사람들도 "비 오는 서울은 낭만 있는 듯 우리나라도 특유의 감성이 있음."이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던 미감적인 문제, 난립하고 있는 전광판 근데 그것도 외국인들이 봤을 때는 꽤나 낭만적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전광판들을 비 오는 날에 멋있게 찍어서 굉장히 멋진 아름다움을 보여줬던 사진작가도 있어요. 충분히 낭만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야. 왜? 낯서니까. 낯설고 거기에 플러스로 이제는 서사가 담기니까. K 콘텐츠로 선제업고 튀어, 뭐 폭삭소가 수다나 한국의 길거리에서 촬영된 그런 작품들이 서사를 불어넣었다는 거죠. 영화 촬영지 같은 데를 굳이 찾아가잖아요. 그 촬영지는 이미 그곳에 존재했었어. 원래는 정말로 아무것도 별 볼 일 없는 그냥 길거리였어. 근데 어떠한 뭐 대박난 드라마나 영화가 촬영이 된 순간 그곳은 새로운 랜드마크가 된단 말이야. 왜? 거기에 서사가 담겨 버리니까. '진짜 도시미감이 문제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게 홍콩을 가서였어요. 십몇 년 전에 홍콩을 처음 갔을 때 너무 좋은 거야 진짜. 그 감성이 진짜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홍콩 정말 지저분하고 난립한 도시거든요. 근데 그 홍콩 감성이 너무 좋아. 왜? 난 왕과의 영화를 너무 좋아했어. 중경삼림이랑 화양연화를 보고 진짜 눈이 돌 정도로 너무 좋았어. 그러고 홍콩을 가니까 좋았던 거야. 그때 너무 좋았어 가지고 이번에 아내를 데리고 홍콩을 갔는데 아내는 홍콩이 뭐 그냥 그랬대요. 그러니까 이게 다를 수밖에 없는 거지. 그 서사가 담겨 있느냐 없느냐. 이제 우리나라도 콘텐츠 강국이 돼서 서사가 담겨요. 서울이라는 도시는 적어도 낭만을 담을 수 있어요. 그리고 제주도도 할 만해.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점으로 가는 건 우리나라가 도시 차별화가 너무 안 돼 있다는 거지. 다 비슷하다는 거지. 관광 산업이 스마트하게 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서사는 준비됐다. 낭만은 객관적 영역보다는 주관적 영역이다. 그리고 각자의 경험과 서사에 따라서 굉장히 변동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단순히 '아 그렇구나.' 하고 넘어갈 게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 봐도 돼요. 나를 브랜딩하기 위해서, 나를 PR하기 위해서 또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정말 별것도 아닌 거에 서사를 담아내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한지, 왜 그렇게 대형 그 기업들이 나이키 같은 신발 파는 데들도 왜 그렇게 신발 하나에 제품 하나에 서사를 담으려고 노력들을 하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길거리도 누군가 봤을 때 낭만이 있을 만한 서사가 충분히 담겨 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하고 혹시나 자신이 특별히 좋아하는 골목길 같은 게 있다면 댓글로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대인들의 애정의 표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고양식당이었습니다. 빠이.